안녕하세요. 측정불가입니다. 오늘은 이사 시 보증금 받는 방법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막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들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전월세 계약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거나 이사 갈 집과 계약을 다 끝냈는데 나 돈 없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받아서 줄게. 라고 집주인이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선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 가는 경우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이사 가는 경우인데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 상황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을 내고 집을 빌려 살고 있는 우리 임차인 입장에서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택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1항을 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임차인 즉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항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계약했을 시 임대인은 2년 미만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즉 세입자는 얼마든지 주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집에 오래 살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이 들면 애초에 2년 미만으로 계약해도 그 계약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만약 1년으로 계약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년 계약 기간이 지나고 세입자가 이사 나가야 할 경우 보증금 받고 그냥 나가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계약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1년 계약 기간이 지나고 세입자가 더 살아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그냥 더 살면 됩니다.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기 때문이죠. 계획이 변경되어 계약 기간인 2년 이상 더 오래 살아야 할 경우 계약 기간 연장이나 만료 합의 없이 지나가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을 가능한 짧게 잡는 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도 유리합니다. 계약 기간을 짧게 잡아도 상황이 바뀌면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를 준 경험이 많은 집주인은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어서 당연히 2년 계약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경험이 없는 분들이거나 입지나 여건이 좋지 않아 오랫동안 세입자가 없었다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6개월이나 1년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낮더라도 우선 세입자가 원하는 임차 기간으로 계약 가능한지 한번 찔러보고 안 된다면 도배 장판을 이사 나올 때 새로 해준다든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든지 임대인 입장을 생각해서 가능한 조건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본 주제인 보증금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니 우선 상황 자체는 임대인이 갑, 임차인이 을인 상황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인 상황이라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는 입장인 거죠. 원칙대로라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까지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선 임대인에게 정중히 부탁을 하는 게 순서입니다. 저희가 사정이 생겨 임차 기간을 못 채우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략 땡땡월 땡땡일쯤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데 이사일에 맞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날 집주인이 기분이 아주 좋거나 운이 좋으면 봐주는 집주인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이사하라고 할 겁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할 상황이라면 집거래 앱에 올려 직접 세입자를 구하던지 아니면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방법 중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지나고 이사를 갈 경우에는 2020년 12월 9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분들이라면 계약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한 분들이라면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계약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니 계약을 정상 해지하겠다고 말하고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확인 후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해결되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 줄 돈이 없다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은 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좋은 방법이 아니라 비추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타인의 사정은 잘 봐주지 않고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돈 빌려달라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순간부터 갑에서 을로 바뀌는 신비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할 경우라도 집주인만 믿지 말고 직접 적극적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게 하루라도 빨리 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 집주인과 얼굴을 붉히는 한이 있더라도 공권력의 힘을 빌려보겠다 생각하시면 소송에 의한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하는 방법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해결책의 경우에 보증금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인데 변호사 비용이 몇백이 나오면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물론 승소를 하면 그 비용을 포함해서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꺼려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용하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소액재판제도입니다. 소액재판제도는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몇만 원의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판결도 일반 소송에 비해 빨리 나오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만 한다면 적극 추천드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도 한번 이용했었던 제도인데 그때는 보증금이 아니라 컨설팅비를 못 받아서 한 번 이용했었는데 대금 받는 데까지 2~3달 정도 소요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거나 다음에 소액 재판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지사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보증금의 증감에 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대한 분쟁,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분쟁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운영 중이며 각 지역마다 대표 전화가 있으니 관련 사항에 대한 것은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만약 이사가 집을 계약하고 보증금을 못 받더라도 나가야 할 상황이라면 그냥 이사하지 말고 반드시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해서 대항력을 유지한 이후에 이사를 가야 안전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소액재판제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차권 등기 신청에 대해서는 각 항목마다 각각 자세한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차인 입장에서의 임대차 계약 방법과 보증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측정 불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